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한국군이 이제 역대 최대 이제 호국 훈련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뭐 북침 훈련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남한에서 무슨 훈련만 했다면 다 북침 훈련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 군의 훈련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정진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포항에서 해군 해병대 합동 상륙 훈련이 실시됐죠? 네, 그렇습니다. 결정적 행동으로 명명된 이번 훈련엔 해군과 해병대 병력 1,9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 공기 부양장에 탑승한 해병대가 해군의 함포 사격과 전투기, 공격 헬기 등의 입체적인 화력 지원 속에 해안 상륙에 성공했습니다. 독도함이 지 통제를 맡고 이지스 율곡 2함은 경계와 엄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국군의 단독 상륙 능력을 확인하는 훈련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훈련을 놓고 북한은 평양 인근 남포나 대동강을 상정한 북침 훈련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른 소식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방사청장 인사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대학 동기가 신임 방사청장에 내정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6년간 근무한 장명진 박사인데요. 군이나 관료 출신이 아닌 연구개발 전문가가 방사청장에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 내정자는 서강대 전자공학과 7공학번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과 동기입니다. 장 내정자는 한국 미사일 개발의 산 증인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 백곰 미사일 개발은 물론 이후 현무2 개발에도 깊이 관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방부의 출입기자 연결해봤는데요. 자, 먼저 이 호국 훈련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한미 합동 군사연습하고는 좀 다른 거죠. 순전히 우리 군 중심으로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훈련을 우리가 명명을 할 때, 네. 한국과 미국이 할 때는 연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네. 연합훈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키리졸브라든지 UFG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한국과 미국이 연합으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연합훈련이라고 하고, 네. 한국군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합동훈련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 이 그렇군요. 합동훈련을 네. 말을 쓰는 이유는 육군, 해군, 공군이 합동으로. 아, 그래서 이 공군과 해군의 지원을 받아서 육군이 지상에서 작전을 하고, 네. 오늘 같은 경우 상륙작전은 해병이 상륙을 하는데 해군과 공군의 엄호를 받으면서 네. 상륙작전을 하고, 이걸 합동작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 호국훈련은 네. 연합훈련이 아니라 네. 순수 한국군 단독훈련이다. 다만 일부 미군 자산이 일부 참여하긴 하지만 네. 연합훈련은 분명히 아닌데 북한이 지금 엉뚱한 북침연습이니 하는 그런 적반하장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단독 상륙 능력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평양 인근 남포나 대동강을 상정한 북침 훈련이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북한에서도 이 호국 훈련 이런 뭐 실체를 좀 알고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요. 네. 우리가 움직이는 이제 그 뭐 함선이나 뭐 이런 탱크나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마다 네. 똑같은 대수가 움직여야 되는데 북한은 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탱크가 다 날아가 빠졌고 배도 지금 거의 떠 있는 게 지적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훈련할 때마다 그 대응 훈련을 했는데 훈련을 못 하니까 네. 엄청 불안하죠,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훈련하게 되면 그 이렇게 뭐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자기네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더 두려운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아마 저렇게 지금 막 전쟁 훈련이라고 막 몰아가면서 네.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이런 것도 있죠. 네. 저들이 지금 거기 있어서 남포나 뭐 이쪽에 상륙하는 훈련이라는 게 저들이 저런 훈련을 하거든요. 네. 이제 12월 1일부터 매 북한은 최고사령관 명령에 의해서 4개월 동계 훈련, 하계 훈련을 합니다. 네. 그때 물론 방어 훈련이 첫째 방어 훈련을 합니다. 네. 지역 방어 네. 이런 거 하는데 그 후에 남조선을 그 목표로 한 훈련을 하거든요. 네. 그게 뭐 청와대도 되고 뭐 김포 비행장도 되고 이런 각 부대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런 훈련을 하면 당연히 뭐 남포로 들어오겠거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자, 그 훈련이 네. 있는 게 북한의 남침, 제2의 6.25와 같은 북한의 공격 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방어 훈련이거든요. 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진호 전투 기념비 건립 예산 삭감을 놓고 여러 가지 아주 비판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일단은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고 합니다. 자,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장진호 전투 기념비 건립 예산
1억 5천만 원이 겨우 편성이 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액 삭감했던 장진호 전투 기념비 건립 사업비 3억 원을 이 가운데 1억 5천만 원을 다시 반영했습니다. 20억 원 전액 삭감됐던 부산 유엔기념관 전시물 구입비 예산도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 대신에 나라사랑 교육 관련 예산을 1억 원 더 깎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무위 예산소위는 미국에 이미 장진호 전투 기념비가 설치됐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치고 서류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 처장은 당시 곧바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오늘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책상을 치니 예산이 나온다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가서 주먹으로 책상 한번 치니까 장전항 전투 1억 5천만 원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번 치면 3억이. 여당은 태도 때문에 예산이 깎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3억이 다 됐을 수도 있었어요. 처장의 그런 태도가 괘씸해서라도 안 해주시는 걸로 모르겠습니다. 박 처장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다소 뻣뻣한 태도로 여야 의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발생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발언과 태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박 처장에 대해 야당에서는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박승춘 처장 약간 떨떠름한 표정으로 유감의 표시를 했는데 지금 강기정 의원이 장진호 사업비를 장진항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장전항이라고 저는 그런 장전항은 우리 금강산 항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원산 밑에 있는 항구거든요. 네. 장진호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장진호 전투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이 기념비 건립 예산 중요한 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사실 너무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심지어 우리 국회의원께서도 장진호를 장전항으로 착각할 정도로 아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잊혀져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국가보훈처에서 그런 기념물 제작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6.25 전쟁 전사를 보면 중요한 국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장진호 전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남 철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6.25 전쟁 때 이제 계속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계기로 우리 유엔군의 북진이 개시가 됐는데 특히 북진을 해서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한만 국경까지 가서 통일을 이제 목전에 두었는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좌절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10군단이 원산에 상륙을 해서 10군단의 일부인 미 해병 1사단이 장진호 일대를 통과해서 강계 방향으로 진출하려고 가다가 매복해 있던 중공군 그러니까 약 한 12만 명의 12만 명. 그 병력에 포위가 돼가지고 그 포위된 상태에서 이 11월 말 12월 중순 그 어간입니다. 가장 추울 때 영하 20도 30도 되는 그 추위와 싸우면서 철수를 성공적으로 합니다. 이 철수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공세적 철수를 하면서 중공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물론 미 해병 1사단도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중공군의 남하를 최대한 지연을 시킴으로써 우리 북진했던 우리 유엔군 병력들, 국군 병력들이 무사히 철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그 전투가 바로 저 배가 바로 그 유명한 빅토리아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저 배에 타고 흥남 철수 작전을 펼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도 장진호 전투 유명하죠. 제가 살던 함흥에 한 60km가 떨어진 데가 바로 장진입니다. 이 고원지대거든요. 사실 이 장진호 전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성됐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장진호를 잊고 산다는 거는 이건 정말 은혜를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장진호반에 가보면요. 그 능선마다 그리고 산 비탈 여기저기에 유엔군, 미군, 유엔군입니다. 거기에는 세계 여러 나라 11개국이 있고요. 대한민국의 군인들도 아마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군인들이 지금도 시체가 계속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90년 후반
2000년도 초에 북한 사람들은 이 긴 장대기를 가지고 거기 가서 계속 찔렀어요. 찔러가지고 탁 걸리면 그거 파는 거예요. 파면 그게 뭐 나오는가? 유해가 나옵니다. 그 유해를 가지고 시쳐서 가지고 잘 싸서 중국에 가져가면 미국이 와서 그걸 그 한구에 1만 달러씩 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정말 우리 선열이 피가 묻어 있는 그 전투를 잊지 말자고 탑을 세우는 걸 그 이제 10억이라는지 1억이라는 3억. 이거는 너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3억이 전액 삭감됐다가 어쨌든 1억 5천만 원이 살아나는데 뒤늦게 간신히 어쨌든 박성춘 처장의 어떤 거센 항의가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되면서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화가 나는데요. 네. 진짜 여야가 사과를 해야지 왜 거꾸로 사과 받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